어제에 이어서 9월 7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조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조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농업기술센터 김영기.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업무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농산물 유통, 직불제 사업, 정부 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 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단체 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화 지도 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 보급, 농업 기반 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 농기계 교육 및 수리, 농업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 보급 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가축 방역 및 사용 관리,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석, 유기견 보호 관리, 축산물 판매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 방역 담당과 김성은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소장님께서는 네. 농업기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공통사항 24개 항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척산조교공원 유탁 현황, 운영 및 정비 현황, 보조 지원 내역, 민원 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 이용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산조교공원은 2009년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였는데 주요 시설은 원형족탕, 보행족탕, 세족탕, 홍보관, 화장실, 기계실, 주차장 22면, 휴게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2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속초시 민간의 사무의 민간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서 척산 마을의 유탁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관리, 조격탕 내 청결 등 관리 비용을 미지원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방석, 수건 대여를 집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객과 마찰을
좀 빚었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난도 지속됨에 따라서 2016년 12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 장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도 위탁 운영에서 우리 센터가 직접 직영하는 직영으로 바꿨고 기간제 임명을 채용을 했는데 마을 주민에서 추천하는 2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4월, 5월, 6월에 집중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방문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운영할 때 민원 접수 사항들이 한 3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016년 5월 5일 날 온천수를 제때 올려주지 않고 불친절하다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는 지속해서 40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줬고 마을 주민들에게 친절 교육을 저희들이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5일 날 입장료를 안 받는데 수건, 방석을 꼭 대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징수하고 있으니까 강제성은 아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9일 날 또한 수건과 방석을 강제로 대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을에 가서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서 그 민원인을 이해를 시키고 친절해 가도록 이렇게 하여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조격공 정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설보수공사, 상수도관 누수보수공사, 스팀배관 보수공사, 시설물 정비, 전기설비 보수공사, 배관공사 등 6건에 1288만 9천 원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역시 시설물 보수와 진입로 포장공사, 옥외배전함 설치 전기공사, 물레방아 공사, 데크 교체 공사, 보일러 보수 공사 해서 6건에 1,767만 7천 원어치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역시 시설물을 좀 보수를 했고요. 수목 정비를 좀 했고 투강등 설치 공사와 벤치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4건에 392만 6천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농지 전용 내용 및 조치 사항 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3건 3필지 930평방미터로 불법 진입로를 조성을 했고 불법 농지 개량을 하였는데 이것은 원상 복구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의 불법으로 건설 장비 차고지를 조성한 건은 고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원상 복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4건 4필지에 4,838평방미터인데 역시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했고 가선 건축물을 설치를 했고 또 사무실과 주차장, 컨테이너, 야적장을 무단으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농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내려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건입니다. 963평방미터인데 876평방미터는 주차장과 야적장을 무단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 완료를 했고 건물 컨테이너를 조성한 87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7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서 9월 말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은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보존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0건에 24억 260만 6천 원을 부과를 해서 23억 3,864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 체납된 금액은 6,397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은 설악동 C지역
호텔을 얼마 전에 새로 신축을 했는데 주웅산 A엔터블루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체납된 것인데 지속해서 납부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95건에 22억 2269만 8천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9건에 39건에 4억 5,904만 7천 원을 부과를 해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체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입은 총 부과된 금액의 8%만 우리 시세입으로 교부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등록제 실적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0만 원인데요. 금년도 반려동물 등록은 277두입니다. 2016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3,705두로서 사육수의 95% 정도를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97% 이상 등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외장형 인식표 이런 것들 했는데 이것이 훼손이 좀 심해서 금년부터는 삽입형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 대행 업체 수는 동물병원이 5개소, 동물 판매업이 8개소, 비영리 법인단체인 속초시 애견협회가 1개소, 그래서 14곳에서 반려견 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사항입니다.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지원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은 2016년도에는 118호에 9,870두, 2017년도에는 105회 11,704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한 결과는 103호에 14,204두입니다. 사육농가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사육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금,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 및 약품 공급, 양양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의 4개 사업에 1억 9,004만 원 중 1억 8,882만 4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및 공동방재단 운영, 축산농가 환경개선 제재 지원,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092만 4천 원 중에서 1억 9,542만 6천 원을 지원해서 99%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억 1,090만 8천 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99%에 해당되는 1억 1,001만 6천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지역 AI 방역대책 본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는 8개월간 운영을 했고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는 역시 또 8개월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겨울부터 금년도 봄까지는 10개월간 운영을 하였는데 평일에는 22시까지, 휴일은 18시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중점 방역 기간인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5개월간입니다. 1일 3교대씩 해서 6명이 24시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점 소독 장소 및 이동 통제소 설치 운영은 2017년도에는 거점 소독 장소를 설악 해맞이 공원에 설치를 하였고 노학동 속초 IC 출구 입구인 주차장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거점 소독 장소는 설악 해맞이 공원에 설치를 하였고
이동 통제 초소는 북양양 IC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시청 전 직원과 가축 방역 보조원을 활용해서 1일 6명 2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절기 AI 차단 방역 사업에 시비보다는 도 예비비를 적극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축협 공동 방제단을 이용을 해서 농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을 주요 산청로, 등산로변에 집중 살포를 해서 너구리, 들깨에 의해서 사람에게 광견병이 전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예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번째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 내역, 생산량 및 처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현황은 2016년도에는 38농가에 32만 1,291평방미터, 2017년도에는 33농가에 31만 4,650평방미터, 2018년도에는 29농가에 28만 6,766평방미터로 농가 변적이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농가의 고령화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풀을 예초를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유기질비로 잡초 방제, 모잘로병 방제 제재, 벼 물바구니 방제 제재, 홍명나방, 도열병, 뭉어병 등 5만 6천 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도 6개 품목에 5,339만 5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6개 품목에 5,207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량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173톤이 생산됐고 2017년도에는 133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전량 농협에서 수배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생산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약 한 12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전략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친환경쌀 실천농업 장려금 농가별 지급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장천, 청대리, 상도분 1, 2, 중도분 1, 2, 학사평 등 5개 마을에 33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4,327포를 저희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10,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4,327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역시 장천, 상도문 1, 2, 중도문 1, 2, 청대리, 학사평 등 5개 마을에 31농가가 인증을 받았는데 3,321포를 수매를 해서 포대당 역시 만 원을 지급해서 3,321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역시 표와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 장려금 지급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인증이 끝나고 수매가 끝나는 11월 달에 역시 포대당 10,000원씩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1쪽이 되겠습니다. 8번째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농가 공급 내역과 공급 선정 기준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1억 2,623만 5천 원, 2017년도에는 1억 2,754만 원, 금년도는 1억 430만 7천 원으로서 농기계 공급 내역을 보게 되면은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벽시 파종기, 벽시 발화기, 동력 탈곡기, 동력 살 분무기, 생력 방제기, 비료 살포기, 농산물 세척기 등 20개 기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2016년도에는 11종에 63대를 공급을 했고 2017년도에는 13종에 66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종에 65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농기계 필요 면적과 사용 기간이 많은 농가를 1순위로 하고 고령 분야 농가로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2순위로 두고 영농조합, 장목반, 전업농 등 공동 이용으로 기대 이용률이 높은 농가를 3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를 4순위, 기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5순위로 정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 시설 지원 내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10평방미터형, 그러니까 3평짜리인데 7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7농가입니다. 천세왕, 강대성 등 7농가인데 7동에 5,25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2농가의 2동에 1,500만 원, 금년도는 3농가의 3동에 2,25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강소농 대표 모델 육성 사업별 지원 내역,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탈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강소농가 중 성공 가능성이 농가를 선정을 하고 또한 인근 농가의 파급 및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조성된 농가를 선정을 하고 또한 2014년도부터 계속 교육을 했는데 강소농업 경영계에서 실천 교육인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장천의 강영미, 이몽리의 강대윤, 하도문의 이현섭, 은골의 김계옥 4농가를 선발해서 지원했는데 자부담 1967만 8천 원을 포함해서 6,779만 7천 원을 지원을 하여서 농기계 구입, 농작업 환경 개선 장비 지원,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시설하우스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이 되면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2명에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강소농 자율 모임체 지원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모임체가 13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과 현장 견학, 컨설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신청해서 탈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영령 강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7개 마을이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상사비 5억을 줬는데 5억을 활용해서 마을 소득화 및 마을 발전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후 관리까지 완전히 종료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마을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학사평이 2003년도, 하도문이 2004년도, 장천이 2005년도, 척산은골 마을이 2006년도, 상도문 1, 2마을이 2007년도, 바람꽃 마을이 2008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양 환경 개선, 유기질 비료 신청 내역 및 배부 내역입니다. 토양 개량제 신청 내역 및 배부 내역입니다. 토양 개량제는 3년의 일주기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마을, 2017년도에는 13개 마을, 2018년도에는 5개 마을인데 규산은 25,505포를 공급을 했고 석회는 14,808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 기준은 시바르당 규산은 12포, 석회는 13포로 농가가 신청된 양을 전량 공급을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신청 내역 및 배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25,777포를 신청을 받아서 112,833포를 공급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117,862포를 신청을 받아서 87,604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6,687포를 신청을 받아서 73,999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매년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2016년도에는 신청량의 90%, 2017년도에는 신청량의 74%, 금년도에는 신청량의 63%만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를 계속해서 좀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요거는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 3억 그래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촌관광 체험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로컬푸드 매장 및 기반 조성하는 데 사용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도 종료되고 용역도 종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번 사항입니다. 14번 사항은 기보고 드린 우리 센터 5번 항목과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 운영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사업단은 2014년 7월 25일 날 8명으로 처음 구성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015년도 12월 22일 날 농협 하나로 마트 내 샵인샵으로 17평방미터로 매장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농촌마을 축제가 있는데 로컬푸드 사업단이 참석해서 장터를 3회를 운영을 하였고 생산 기반 구축 사업으로 7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생산, 저장, 가공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농산물 판매를 본격 시작하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 연에 2억 2,600만 원의 2016년도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농촌마을 축제장에 로컬푸드 사업단이 나가서 장터를 운영을 했고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역시 생산 저장 가공 시설을 기반을 구축했고 참여 농가도 8농가에서 50농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2억 9,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생산 저장 가공 기반 구축 사업을 했고 참여 농가도 지난해 50농가에서 56농가로 확대를 하였고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판매량을 조사해 본 거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판매 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게 되면은 3억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척산 조격공원에서 이제 주말 장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로컬푸드 사업단이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실시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늘려갈 것이고요. 직매장이 지금 현재 하나로 마트 내 샵인샵으로 17평방미터인데 165평방미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참여 농가도 지금 현재 56농가인데 한 100농가까지 저희들이 확대시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하고 소비자는 신선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번째 항목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먼저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감자, 정열차, 벌꿀, 상추, 복숭아, 햅쌀, 고구마, 옥수수의 8개 품목에 10만 8천 매를 제작해서 7,621만 8천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지난해는 역시 감자, 상추 등 8개 품목에 5만 매를 제작해서 7,52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자, 옥수수 2개 품목에 14,000매를 제작을 해서 2,813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일반과 마을 특화 장목 포장재로 나눠지는데 다음에는 마을 특화 장목 포장재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두문 마을, 은골 마을, 소야 딸기 그래서 블루벨리, 방울토마토, 딸기 등 9개 품목에 24만 6,700매를 제작해서 5,665만 6천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역시 하두문 마을, 은골 마을, 소야 딸기 그래서 방울토마토, 대추 토마토, 딸기, 아로니아 등 10개 품목에 24만 2,149매를 제작해서 6,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하두문과 은골 마을에 상추, 토마토, 딸기 3개 품목에
63,031매를 제작을 해서 3,297만 4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을별 농촌 축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대포동 상도문 1, 2마을에서 개최하고 있는 벚꽃 축제는 2009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회째를 개최를 했는데 2016년도의 매출액은 2천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500만 원, 금년도에는 2,3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지만은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농한기 마을 소득 자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문제는 마을 주민의 고령화와 주차장 문제가 약간 문제가 대두가 되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하동문 마을에서 개최되는 쌈초 축제는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년 차를 맞이했는데 2011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3,500만 원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겨울 가뭄으로 쌈채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날 축제를 개최하는 날 설상가상으로 강풍까지 불어서 방문객과 매출이 금년도에는 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5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시기를 반드시 4월 달 내에 개최를 해서 상춘 관광객을 마을로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악동 웅골마을 딸기 축제입니다. 딸기 축제는 2006년도 시작해서 금년도 10회째를 맞이했는데 축제 중에 가장 젊은 층들이 방문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 1,630만 원, 2017년도에는 1,867만 4천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50만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딸기 단지 운영자의 고령화와 분야화로 노동력이 동원되지 않는 바람에 얼마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개인에게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운영할 경우에는 마을 육성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축제 보조금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딸기 축제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람꽃 매실 축제는 2016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었습니다. 시범적인 개최를 한번 해봤는데 주민이 좀 의식이 좀 부족을 하고 또 화합도 약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노령화, 분야화로 축제 개최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꽃 매실 축제 대신 저희들이 벌꿀 축제, 그다음에 반려견 문화 축제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벌꿀 축제는 금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를 했고요. 반려견 문화 축제는 9월 9일 날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항목입니다. 갈수기 노후병수 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먼저 노후병수 수원 확보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쌍천에 있는 벼락바위 용선을 활용해서 양수 작업을 해서 인근 농경지에 물을 긴급적으로 데워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양양 강선천 거기에 물이 흐르는 거 있는데 양양군과 아주 어렵게 협조를 해서 물차를 동원해서 25일간 물차를 공급해서 타들어가는 작물을 저희들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역시 벼락바위 용선을 활용을 해서 긴급적으로 물을 공급을 했고 대형 관정 4개소를 개발을 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역시 봄가뭄이 좀 와서 대형 관정 4개소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뭄에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뭄대책 농업병수 지원 현황은 2017년도에 4천만 원, 금년도에 3,675만 원을 긴급 지원해서 송수 양수 자재, 스프링클러 지원, 살수 및 하상 굴착 작업비 지원, 유류비 지원, 양수기 구입 지원, 관정 개발 지원, 기타 수직 모터와 발전기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급수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양수기를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누계 수치로 123대를 지원을 해서 가뭄을 극복했고요. 2017년도에는 양수기 35대, 발전기 4대를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수기 3대를 지원을 해서 봄 가뭄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수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양수기는 3인치짜리가 35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스플링 쿨러는 50조, 고압 송수호수는 11kg, 발전기는 10대, 수중 모터는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뭄과 수해 우려 시 현장에 즉각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쌍천은 수원 식수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청초천은 가뭄 시 취수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양양 강연에 있는 강선천은 원거리이기도 하지만 협조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청초천에 농업용수를 가둘 수 있는 차수벽을 3, 4개소 정도를 더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관정이 있는데 42개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살수 차량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시간 전략을 좀 해야겠고 무엇보다도 항구적인 대책을 하려면은 초대형 관정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00m 이상 들어가는 초대형 관정은 공당 10억 내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번째입니다. 원산지 표시반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32개 업소를 점검해서 4개 업소에 대해서 88만 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완납 조치를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95개 업소, 금년도에는 10개 업소를 점검하였지만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의뢰에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명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농업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농민들 농업과 관련돼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신 중부서의 소장님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먼저 서두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첫 마디를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업이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죠. 전문층들이 지금 많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항상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지금 우리가 시범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속초에? 네, 하도문 마을하고 소야 딸기. 그 운영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점은 노동력을 상당히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지에 나갔어도 네. 핸드폰으로
환기 장치라든가 네.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단점은 스마트팜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시범 운영 정도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확대가 되면 더 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춰야지만이 채산성이 맞습니다. 일단 시설 규모, 스마트팜 관련해서 일단 장점인 부분이 많지만 네.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부서는 아니겠지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 폭우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상습 침수가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생기면 그 시스템도 물론 같이 피해를 입겠죠. 네. 그런 부분에 어떤 그 피해와 관련돼서도 예방 대책이 시범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 본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상 그 피해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태풍과 이 폭우가 왔을 때. 그 담당 중부서하고도 좀 잘 협의를 해주셔서 네. 시범 운영 되고 있는 그런 마을과 관련해서 그 앞으로 이제 시범 운영이 계속 확대될 때를 대비해서 농민들이 폭우나 이런 태풍 시에 최소한의 그래도 피해는 계속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타 지역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지역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일단은 농촌진흥청에서 그러한 네. 기본 그 팜을 갖고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를 본다면 원주 지역이 많이 확대가 돼가고 있나요? 예, 원주 지역이? 예. 이게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계속?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시설 스마트팜 하면은 네. 그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라도 쪽에 네네. 그쪽으로 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스템 운영 면에서도 이 시범 이제 소위 말해서 시범 운영뿐 아니고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구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계속 그런 힘든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그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척선마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친절 서비스 교육을 그 농촌지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신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친절 서비스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바로 수고를 하고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운영하는 보면 집약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고 네네. 거기서 이제 분녀회가 좀 간단한 음식을 하고 있고 또 노인회에서 간단하게 수원 방석을 대여하고 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했고 주민들 전체로서는 간담회 때 한 번 내지 2번 정도 했습니다. 소장님, 불친절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께서 불친절 하신 건가요? 기간제 직원이 불친절해서 민원이 들어갔었던가요? 그 관광객이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노인회에서 방석과 수건을 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안 갖고 간다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제가 그 주민들을 옹호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장에 있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말이 투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네. 듣는 사람 관점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현장에 나가셔서 좀 또 현명하게 또 철회해주고 계시니까 마을 기존의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그렇게 좀 심한 마찰이 아니라면 서로가 기분 좋게 예. 서로가 이제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또 같은 시민이고 관광객도 우리 속초시에 오는 손님인데 네.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앞으로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3쪽에 보면요. 입점 쪽 제가 말씀드렸고 그 포장재질 관련해서 그 예산 투입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포장재 관련해서는 여기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는 포장 가공 업체가 있어요. 네, 네, 거기를 네. 이제 활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예, 예. 네. 거기가 안 되면은 그동안 마을과 계속 거래해 오던 그런 네네. 포장 업체가 있어요. 네네. 그걸 새로 바뀌려면은 동판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네, 그렇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를 계속 저희들이 네. 하도록 그 하고 지역 업체인가요? 지역 업체도 있고 지역 업체도 있고요. 외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주 업체는 또 이 농산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요. 예. 디자인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많이 좀 체크해 보십니까? 디자인에 포장도 관해서는 상당히 이 중요하고. 지역에 이제 디자인 회사가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처음에 개발할 때는 거기를 많이 네. 활용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개발돼서 동판도 다 만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디자인을 의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그 디자인을 네, 사용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 소비자들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 디자인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 농산물을 이제 포장 네. 박스를 저희들이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상위권은 아니고 한 네. 중간치 정도는 갑니다.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또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꾸실 때 정말 속초만의 특성화된 네. 정말 그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품을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디자인을 보고 먼저 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 가치를 또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잘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체납 관련해서 설악산 네. 뭐 업체죠. 예. 농업기술센터 관련 그 체납뿐 아니고 상당히 많은 체납이 있어서 예. 본연도 얼마 전에 거기를 좀 지나면서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유리창까지 깨졌더라고요. 네.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리창까지 뭐 깼다라는 그런 저도 제보도 받고 이제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어요. 뭐 예. 납부할 테니 보증보험을 낼 테니까 좀 풀어달라. 압류를 예, 다 예, 해놨거든요. 한 필지만 해지해주면은 납부를 하겠다.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네네. 저희들이 그냥 다 납부 일단 하시라고 이렇게 네. 명령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납입을 안 하게 되면은 속초시의 체납이 아니고 국세이기 체납, 때문에 네. 예, 국고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행 의지는 확고하게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말로는 저기 갚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납부를 해야지. 맞습니다. 의지가 예, 있는 소장님 것이죠. 말씀대로 네. 갚는다고 하는데 임금 체불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있고 네.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것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심 좀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이 전반적으로 설악산 그 관광 활성화 위해서도 그게 만약에 정지가 된 상황이 이 영업 정지가 돼버리게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감독 네. 좀 부탁드리겠고요. 가축 질병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소뿐 아니고 그 야간에 이제 소가 이제 새끼를 날 때 네. 급한 위급 상황이 생길 때 대기하고 있는 수의사가 지금 속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의사가 몇 명이세요? 우리 그 기술센터 수의사가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계신 분 네, 차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중방역 수의사로 네. 서울대 출신 한 사람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역에 공수의사가 네. 한 사람이 있고 공수의사 지역 수의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나요? 안 그러면 보통 한 3년씩 갑니다. 3년에 한 번씩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인가요? 안 그러면 그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그동안에 했구나요. 이제 긴급 상황에 얼만큼 잘 응하느냐 그런 걸 네, 네.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가축과 관련해서 가장 큰 긴급 사항이 언제 어떤 상황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정 전염병, 구제가 네네. 발생됐다든가 그렇죠. AI가 발생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가장 그걸 빨리 선제적으로 빨리 그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우리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 항상 그게 좀 지난 후에 예. 되다 보니까 이 피해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예. 소연 보시기에는 예방 대책은 없을까요? 예방 대책은 빨리 예찰을 하고 농가가 네. 가장 잘하는 것이 네. 농가거든요. 농가죠. 농가가 빨리 우리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걸 놓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숨기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기는 경우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있지만은 일반은 대가축들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놓치게 되면 보상률이 네. 80%에서 50%그 네. 시간 지연되는 대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네네. 농가에서는 아마 그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잘 대가축. 알겠습니다.
그 축제 관련돼서 네. 그 제가 이제 쭉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이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 참여 비율이 몇 프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에 소연 자주 예. 가야 계셔 보시니까.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갖지는 않았지만은 벚꽃 축제만큼은 지나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려서 한 15% 정도 관광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각 동의 5개 단체들, 네, 맞아요. 공무원들, 네. 한계성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본연이 이제 인근 군, 하다못해 인제 정도만 가도 어떤 축제가 있을 때 관광차로 그 축제장을 찾아갑니다. 네, 이제 홍보를 해서 네, 어떤 경우에는 그 자매를 맺고 있는 시의 공무원들이 네, 몇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도 오는 경우가 있고 그곳에 5개 단체들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이게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교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들이 한번 왔다 가시면서 이게 홍보라는 게 사실은 벚꽃이라는 건 벚꽃 축제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상도문이라든가 하도문은 그 마을의 전통적인 또 음식도 있고 네. 그런 또 특성화된 게 분명히 있어요. 예, 벚꽃을 보러 오면서 머물 수 있는 거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이 관광객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되면 마을 단체들 그리고 5개 단체 뭐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는 그런 행사보다 외부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예,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항상 그 궁금했던 상황인데요. 방문객 수와 관련해서 이 그 체크를 하실 때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죠. 예. 대략 이 정도 왔을 것이다. 달관 조사죠. 그렇죠. 또 판매 금액과 관련돼서 예,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농업용수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대형 관정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초대형 관정이라는 이 물 대책에 관련돼서는 속초시가 가장 시급한 문제란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물 대책과 관련돼서 가둬둘 곳이 사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관정 외에 네, 지금 우리가 방충이라고 그러죠. 물 가둬놓는 거. 네, 예. 이 속초시에 몇 군데가 있죠? 그리고 학사평 원암 저수지 저수지 예, 있고.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게 좀 큰 게 하나가 네. 있고요. 소소하게 마을 단위로 있는 게 파악된 게 있으세요? 소류지가 좀 소류지. 있었습니다. 네, 소류지가 이제 저기 학사평 마을도 조그만 소류지가 네네네. 하나 있고, 그리고 쌀이제 넘어 올라가다 보면 네네. 거기 조그만 게 하나 있고, 네. 떡밭지 쪽에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라졌고, 네네. 그리고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가둬둘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차수법 얘기도 이제 나오셨고 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농업용수가 속초시 물 대책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게 농업용수도 이 사람의 생명을과 다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 지금 가뭄 때 농업용수 우리가 먹는 물 이렇게 나눌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강선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인근 지자체잖아요. 예, 바로 옆에 있지만 물과 관련돼서는 인근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 거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그 제가 질의할 때도 이 내용을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포괄적으로 관련 부서가 협의를 잘 하셔서 예, 관정이 됐던 이런 물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계획이 나올 때 소장님도 한 목소리로 좀 대책과 관련돼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장님. 그 신선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해서 네, 농민들 소득 증가가 향상이 됐죠.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농산물 신선한 거 또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네, 또 저희가 또 열대야 지방에서 자랐던 농작물도 또 이제 속초에서 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판매는 그 농협 내 노클푸드 매장에서 운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56개 농가에서 네. 100 농가로 예, 확장을 한다니까 굉장히 조심적이고요. 그 주말 장터 운행
결과는 좀 어떠십니까? 주말 장사. 예, 저번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제 그거를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행갑이 끝나면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농가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로컬 푸드 그다음에 지역의 소상공 협회 이렇게 저희들이 좀 참가 유도를 해서 개최 가을 단풍철에는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그 공통 자료 6쪽에서 13쪽 자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16년도에는 28개 사업에 3억 4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네. 또 금년도에는 22개 사업에 2억 4천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보조금은 이제 보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 규정을 준수하고 네.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산서를 보니까 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관리에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네. 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 30% 정도 네. 1억 2천 정도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이게 큰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중앙단위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게 금액이 큰 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작년도에 선정됐으면 금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주된 사업 이제 이유입니다.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원하고 올해는 전혀 지원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뭐 설악산 블루베리, 네. 소야 딸기 협동조합 법인, 네. 장천마을 여성 소득화 마을, 네. 그다음에 속초시 보글푸드 사업단. 네. 그 이유는 잘 안 된가요? 그 블루벨리 포장재 한 번 제작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팔 거를 미리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연도까지 지원해 줄 수 그런 것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장천 분야에서 메주 가공 공장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그 한번 그 시설을 하게 되면은 재차 확장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지원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따라서. 네, 네, 예.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예산을 줄인 곳이 있고 늘려준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하도문 영농 법인은 50%가 줄어들었고 은근 딸기 영농조합 법인은 50% 줄어들었고 예견 협회는 750%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늘려준 것도 있어요. 뭐 지도자의 행사 날이 25% 500만 원. 그다음에 속초 가수연구회가 750% 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양봉협회도 50% 그렇게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늘린 곳, 줄인 곳, 그 이유는 뭘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은 그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금년도 했으면은 그것을 내년도에도 꼭 그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해 주게 되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갑작스레 늘었던 것은 그러한 과정으로 몇 년 전에 지원했다가 다시 기간이 2년 이렇게 3년 지나다 보니 또 다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게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농가에 시설 하우스를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은 한 3년 동안은 계속 하다가 3년 후에 또 다시 이제 증축을 하던가 하면은 또 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벌꿀 축제 6월 달에 개최를 했죠. 네. 한번 가봤습니다. 네. 날씨 관계가 안 좋았던지 행사가 굉장히 그 첫 행사였나요? 첫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이었나요? 굉장히 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1회 추경에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홍보 기간도 부족했지만 날씨가 그날 갑자기 폭염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랑 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더워서 그러는지. 그렇죠. 네. 텅텅 비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축제 성과 보고도 안 나오는 건지 누락이 됐더라고요. 네.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그래서 장소가 너무 넓어서 저기 내년도에는 엑스포 상징탑 앞이나 그 옆에 새로 조성되는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아늑하게? 있습니다. 네. 예. 그 좀 벌이라서 약간 날씨하고도 많이 관계가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날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리고 이제 은골딸기가 이제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갔다 그러는데 네.
그 은글딸기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잖아요. 관광객도 많고, 예, 아주 또- 자리는 잡았습니다. 예, 자녀들 키우는 네. 핵가족 제도에서도 많이 가시는데, 네. 뭐 개인으로 갔더라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마을 단위, 저희들은 이제 마을 그 사업, 마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예. 개인에게 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약간 보조 목적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 하지만 했는데. 그 축제를 유도하도록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하고도 협의를 하고 체험 위주 그런 뭐 홍보성 축제보다는 체험적인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그런 걸로 유도를 해서 예. 작지만 끊이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세요. 개인이라도 네. 좀 그래도 그 기술센터에서 예. 약간 그 협조 좀 해주셔서 네. 개인이 좀 개인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 딸기, 은골 딸기 어느 정도 이제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됐고 네. 또 맛도 또 좋지 않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다면은 22쪽 척산 조격공원입니다. 네.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6년까지는 척산 마을에서 위탁 운영을 했죠. 네. 17년 4월부터 시가 직접 운영을 했나요? 네, 우리 센터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 종전 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이 네. 우리가 시가 했을 때 하고 개선이 됐나요?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 조격공원이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 들어가는 이정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옆에 있은데도 물어봐서 직접 이렇게 알려줬어요. 정말 저도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 와요. 속주시를 대표하는 여행 코스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지역 사람들도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네. 가족 단위 아니면 친구 단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격공원으로 많이 휴식 공간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방면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겠구나 했는데 벌써 4월달 개장해서 6만여 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명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좀 점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거기서 또 장터 운영도 5월 말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10월부터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9월 달에 준비를 하고 네. 10월 단풍철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마을을 9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소요가, 경비가. 네. 그거를 좀 그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미흡했을 거예요, 아마. 그 생각도 전혀 못하고. 예. 그냥 시가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잘 한다면 마을로 이렇게 그 9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해서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갖다 가져오는 그런 공모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전에 마을 기업으로 해서 했는데 네. 그 운영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마을로 위탁을 운영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안 되게 되면은 오히려 또 못하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가 그걸 관여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시가 자리를 잡아놓고 정말 그때는 시범적으로 한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조격공원을 만들어서 그냥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줬죠. 그러니 그 시범 케이스도 몰랐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가 이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의 인건비 활용, 소득 증대 뭐 이런 거 차원으로 또 마을 사람들 참여 의식을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을 단위 기업으로 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국비를 하게 되면 지금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요금제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무료니까 가지만 그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또 감소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를 잘 수익이 안 이용하면 되거든 마을을 줬을 때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 수입도 마을 단위로 그 옆에다가 네. 뭐 즐기면서 먹거리도 이렇게 같이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저희들이 주말 장터를 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주말 장터 열고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걸 네. 좀 언제까지 관이 움직인다는 것도 좀 그렇고 네. 관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혜택을 준다 해도 우리 시가 그리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권장을 좀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 작은 저희 그 농촌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작은 상황에서도 뭐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을 약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이제 그 업무 보고 그리고 자료를 받으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의 이제 마을 단위 사업의 부분에서 그 좀 척산 바람꽃 마을이라든가 장천 마을, 특히 장천 마을이 상당히 그 장류라든가, 네, 그 메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좀 많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그 사업의 지금 진행이나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죠, 현재? 장류 사업은 이제 한 개인이 이제 그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몸이 아파서 네. 예, 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녀회는 지금 매주만 이제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권장을 했었어요. 네. 장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도가 있는데 네. 분녀회에서도 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매주 하기도 벅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주 하나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통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제 인구의 그 고령화에 의해서 네. 점점 또 이제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저희 지역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청년 농업인들 육성에 대한 정책들이 있어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그 친환경 쌀 재배단지가 연도별로 점점 이제 고령화에 의해서 감소되고 있다라고 예. 보고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때 점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속초의 그 농업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이제 사회치라고 있어요. 사회치원을 이제 가입을 해서 네. 그분들이 참 장년 농업인이 되고 동농가가 되고 전문 농업이 되게끔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이가 없습니다. 속초에. 그리고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하려면은 그 외국과 어느 정도 경쟁력이 돼야 되거든요. 수도작으로 본다면 한 5만 평 이상을 재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3헥타 정도 이상은 가져야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속초에는 그러한 땅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청년 농업을 정착을 하겠다고 의지를 굳어도 네. 속초에 와서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수산대학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거기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되면은 3억에서 5억까지 이제 정부가 무이자로 주거든요. 그렇죠. 학비도 무료죠. 그 예, 학교가.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입학할 사람이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저희들도 상당히 큰 고민에 이제 빠져 있는데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령 자반이 계속 와서 교육을 하고 마인드는 넓어가지고 이거 지원해달라 저거 지원해달라 참 많은 요구를 있지만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그게 문제에서. 그렇다면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결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로 그 1년 내에 이제 항상 바쁘게 가시겠지만 어떤 그 비전이 설정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토가 많은 뭐 충남이라든가 전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귀농인들
그리고 또 대지에 나갔었던 자녀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들의 그 일차적인 상황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것 듣고도 이제 3차 산업으로까지 또 연결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종종 보고 받고 있죠. 근데 속초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도 적고 네. 그리고 중심이 이제 농업도 아닌 관광의 중심 속에서 이 농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데 분명 농토는 있고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고소득 작물 네. 내지는 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3차 산업과 어떻게 연결을 지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도 좋고 아니면 해외 사례들도 좀 한번 저희가 보고 듣고 좀 검토를 해볼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잠깐 자료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보죠. 지금 여쭙기가 참 그러네요. 저희 농토 자체의 그 면적 자체가 작은데 뭐 농업인 월급제 같은 거는 저희는 고려하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인 거죠. 청년 농업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저기 그 매달 정부가 이제 공약상으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네, 농업인으로 네, 들어왔을 네. 경우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면 농토는 작지만 좀 네. 전에 김명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설로 스마트팜 같은 걸로 네, 하고 네. 그 농사는 뒤에서 짓고 앞에는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은 적어도 젊은이들이 좀 생각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커피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앞에는 커피샵이고 네. 뒤에는 커피를 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기 이끌어 간다면은 앞으로 농업이 3차 산업과 의원님 네. 말씀했듯이 접목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젊은이들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그 청년 농업인 육성하는 지금 정책과 사업들이 있죠. 네. 가까운 고성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속초는 지금 이 사업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예, 하지 못하고. 대상자만 있다면은 저희들이 네. 그분을 교육을 시키고 중앙단위 교육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네. 지원 자금도 있습니다.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담을 해오는 사람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뭐 자료를 또 이렇게 이제 보려다 보니 하나 더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을 축제가 나름대로 그 설악동을 중심으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그 매출이 이제 마을 단위로 그렇게 되는데 그 매출은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이제 마을 자체 분여회에서 주로 하는 네. 분여회에서 이제 수익금으로 네, 활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마을 네. 자체적으로 네. 기금으로 활용도 네. 하고. 그러니까 마을 축제의 성향의 이제 중심 자체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면서 그 마을이 네. 네 그렇게 좀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이렇게 기기가 이제 생기게 되면 기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좀 멈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그냥 준비되는 대로 보면서 척산 조격공원의 부분을 이제 보고의 맨 앞에 담아주셨다는 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앞으로 좀 키우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건가요? 네. 척산 조격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맞습니다.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격공원의 활성화는 관광객이 우선 찾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정말로 좋은 명소로서 그리고 주말 장터가 열릴 때 중앙시장을 찾아가지 않고 예를 들면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주말에는 척산 그쵸 네 조격공원 내에 있는 주말 장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이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시설이 2012년도에 완성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그 시설 보수하는데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그걸 올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도 기존 조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 있는 사람들은 손수탕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겨울철에도 운영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 교육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닭도 피쉬도 넣어가지고 이벤트도 좀 가미하고 싶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척수한 조격공을 오게 되면은 진짜 야간에도 불빛을 보면서 공연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홍보해봤자 좀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냥 현수막과 홈페이지와 그런 걸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가 하셔야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 지나친 그 예산, 너무 섬세한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산 조격공원은 굉장히 그냥 거칠게 그냥 공원 내에 우리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거를 시설을 두었고 원하는 것이지 이게 전문 스파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치 강남에 있는 무슨 그 피시들이 다니고 뭐 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한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그 온천 부근을 가본 지 오래됐지만 이런 그 조격공원이 그냥 매일같이 있어서 정말 발만 담그고 그 관광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상황의 느낌으로만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명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전문 스파 시설 이런 거 해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오히려 지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들도 견학이라든가 외부 학습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좀 홍보를 해서 뭐 아이들이 함께 그런 상황들을 좀 즐겨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주민자치 동별 있는 여러 위원들이 좀 다녀본다든가 이런 게 되면 입소문과 가족 단위의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블로그라든가 또 페북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 해놔도 요즘은 특히나 SNS를 통한 홍보의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은 활성화되기 아마 좀 어려울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조격공원 관련해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업무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척산 온천마을 체험장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이 그냥 가다가 달리게 되어 있지 가면서 차가 빠져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만 준비해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안내판을 보고 오다가 진입할 때는 차량이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 부분도 같이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을 축제 한 번 더 말씀을 좀 같이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축제가 지금 상도문 벚꽃 축제, 하도문 쌈치 축제가 상당히 주민들의 이제 호응을 받고 있죠.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상도문 벚꽃 축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축제를 꼭 개최해야겠다는 의욕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통 테마 마을로 저희들이 지정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돌담과 네. 그다음에 소나무와 네. 그다음에 거기 깨끗한 물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전통을 보존하고 매너리 농야도 있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좀 한번 쉬었다 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속초에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빠졌네요. 상도문 벚꽃 축제는 벚꽃이죠. 예. 아까네요. 벚꽃 축제이고
중요한 거는 먹거 네. 거기 온 사람들이 거기 체험하거나 볼 수 있는 거리 2018년도에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들이로 나왔다가 네. 그리고 그 전통 잔치 음식과 같은 네. 그 먹거리를 가족들이 같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걸로 좀 보여지고 여기 주민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높은 예. 지역이죠. 그게 그 벚꽃 축제를 이제 끌어가는 어떤 힘이기도 한데 그래서 특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가 오되 벚꽃 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연령층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동은 쌈채 축제는 뭐가 중심이 된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쌈채, 다양한 쌈채와 고기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고 그 마을은 또 새로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네.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요. 네. 서울에도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도 납품할 정도로 그 상당히 명품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고기와 쌈채와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제 거기 뭐 펜션도 있으니까 한 잔 드시고 쉬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예, 예,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제 개인의 어떤 모니터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 단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 그 보조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산업과 지역 문화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예. 축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를 활성화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그 상황에 지역 농산물이 같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뭐 판매하고 있는 거 사실 토마토, 미니 토마토하고 네. 다양한 쌈채류. 그쵸. 그 마을의 주요 네. 생산물입니다. 그게. 네. 근데 그 마을 단위의 축제를 좀 더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마을에서만 찾지 말고 속초시의 어떤 예쁘고 작은 예쁜 문화들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년들의 산업들과 좀 연결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옹골 딸기 축제 저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좀 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 동반의 젊은 부부의 중심이고 체험과 학습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즐거운 네. 나들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상당히 축제 중에 참 힘들게 축제를 치르고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이 어려운 상황에 아마 개인 위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마을에 그래도 하고 있는 주요 산업인 거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축제를 어떻게 좀 꾸려갈 수 있는지를 좀 더 논의를 좀 해보셔서 네. 기왕지사 지금까지 이게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끔 끌어왔던 축제를 이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행정에 손을 놓고 가는 부분들은 조금 무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듭니다. 함께 조금 더 연계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직원분들 보기만 해도 하여튼 든든하긴 합니다. 제가 하여튼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19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15번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있는데 이 사업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2017년도에 화랑도 체험장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요청을 해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격 심사를 하다 보니까 화랑도 체험장이 마상무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농촌 승마로 할 수 있는 말 관리사라든가 체험 지도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부적격 사유로 판정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기 화랑도 체험장을 가서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금년도 드디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하게 되면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직원이 채용이 됐다고요? 예, 지금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그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 보고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을 관리사고 어느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마상부의 지도자 자격증만 갖고 있었고 말 관리사하고 생활 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예, 이거 다음에 우리 교육문화체육과 오면 이거 확실하게 예. 만들도록 금년도에 이제 예. 그거 채용했어요.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그 채용하실 분하고 같이. 다행이네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 관리는 어떻게 우리 여기서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하는 거죠? 거죠. 저희들은 만약에 학생 승마하게 되면은 학생 승마 기준에서 30만 원 보조 중에 이제 국비가 붙고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고 이렇게 예, 지원해 국비 주고 도비 시비가 있더라고요. 예, 10%, 뭐 40%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그 말들 상태는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 말 상태는 어때요? 그래도 다른 오션 승마, 재활 승마 그 정도보다는 말을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 상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은 가축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땀이 송송을 맺혀 있으면 건강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에 보면 불법 농지 전용이라는 그 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시는 분은 농사를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농사를 경영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뭐 진입로를 쓴다든가 다른 건축물을 간다든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농지 이용 행위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지하고 저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1차 명령을 내려서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시간을 줍니다. 한 달 동안에 원상 복구하십시오. 시간을 주고 또 가서도 또 안 돼 있으면 또 한 달을 또 여유를 더 줍니다. 정말로 한 달 동안 농지를 원상 복구하십시오. 이렇게 2차 명령을 해서 그래도 안 되면은 3차째 가서는 이제 사법기관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저 모니터 되나요? 우리 쌍다리에서 모니터가 안 돼서 지금 지도를 쌍다리에서 온천장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옆에들 절대 농지들 있죠. 생산 녹지라 그럽니다. 우리 지역. 생산 녹지라 네. 그러나요? 그 부분은 농사만 짓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면 지금 화면에 좀 띄우려고 했는데 지금 모니터가 안 돼서 그 비닐하우스랑 뭐 이런 자꾸 뭐가 침범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농업 시설은 괜찮습니다. 하우스라 예. 하우스요. 예. 농업 시설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되는 거죠. 네. 뭐 만약에 건축을 지더라도 버섯 재배를 하게 되면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질 수는 없고요. 건물을 짓고 농업에 행위하는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건물에도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농업인이 그건 질 수가 있죠. 농업인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을 다른 상용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바로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안 되고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농업인의 자격이 안 된 분이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은 농지 이용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 땅이 사고 팔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농사를 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는 사람은 예. 뭘 자꾸 이제 뒤집어 씌우고 뭘 하고 안에 뭘 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에 그 지금 주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조격공원도 뭐 하여튼 그걸 운영은 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 지적도 많이 했지만 그 논이 있음으로써 속초에 주는 그 안정감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경관적 가치. 그게 우리가 이제 수변 지역이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고 네. 진짜 경관 구역도 자꾸 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마저 속초에 없다고 하면 참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여튼 저도 뭐 유심히 볼 거지만 속초의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절대
없애지 마시고 절대 뭐 짓지 못하게 하시고요. 나오면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안 된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하여튼 주차장 절대 안 된다고 아까 보고에 받았고요. 네, 예. 하여튼 진짜 속초말로 단디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28페이지에 보면 이게 학교 급식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친환경 쌀의 정의가 뭡니까? 친환경 쌀은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농약이죠. 네. 그다음에 비산 옆에 농약을 치면서 농약이 날아와서 묻어도 안 되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절대 안 돼. 그 농약은 안 되니까 제초제 성분만 안 조금만 되고요. 들어가도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정부에서 관장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팀들도 있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하는 데도 있고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친환경 단지를 선정하게 되면은 그것을 처음에 물 검사하고요. 두 번째는 토양을 검사를 하고 또 세 번째는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알곡을 채취를 해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농약 잔류 검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그런 그게 기관이 없죠. 네. 그래서 의뢰를 하나요? 의뢰를 하죠,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우리가 안내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가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증만 받으면 상당히 그 안정성 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류 농약 검사하는 게 쉽지도 않고요. 이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확보하기는 그렇습니다. 힘드시라고 봐요. 저도 뭐 교육을 이분들 네, 교육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농약을 쓰는 거를 자제를 하자. 그렇게 되면 네, 농약 쓰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있잖아요. 네. 몇 대 몇이나 되나요? 친환경 단지에 대해서는 여기 다른 건 안 되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속초시 우리 쌀농사 속초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됐지 28.6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예. 근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농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농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던 농가도 풀을 직접 자기가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고령화되고 힘드니까 자꾸 포기하는 농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28페이지 밑에 지원 내역에 보면 벼, 물, 바구니 방제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예. 요거는 이제 농약이 아니고 이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 제재가 있습니다. 농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그 식물에서 추출물을 뽑아서 그런 것을 물에 타서 이제 뿌리는 겁니다. 이 농약에는 안 그러고 친환경 제재라고 이제 명명이 붙었습니다. 잡초 같은 것들. 잡초는 직접 예초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력으로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힘들어서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속초시 농약 사용량을 좀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큰 이렇게 무리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농협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 농약상들은 자료 요구하기가 어렵고요. 예. 농협에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 협조 요청하면 나올 수 있고 대신 다른 농약사가 한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알 수 없는 건 빼고요. 네, 예. 자료 좀 요청을 하는데요. 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날아온 새 한 마리를 지키려고 김해를 가게 되어 이제 전국의 새 전문가들이 다 모이거든요. 예. 모여서 이제 갔는데 거기는 무농약이라고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새가 한 마리가 왔고 그게 아주 천연기념. 우리나라는 아예 지금 없는 새인데 왔고 가서 카메라 다 대기하고 찍고 있는데 앞에서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 친환경 제재 일 겁니다, 만약에. 친환경 제재인데 사람이
나도 이 환경정이라 기술직이라 뭐 별 냄새를 다 맡아봤는데 아주 네. 샤리하고 기운도 없고 막 그래요. 네. 그 다음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속초는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갖추려면 그렇게 뭐 농약도 좀 덜 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우리도 물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그걸 갖고 오는 것이 제초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제를 사용을 억제하려고 그 풀이 안 나는 부직포 그런 걸 저희들이 공급을 지금 계속하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 네, 예, 시각적인 거 경관 그죠? 그다음에 네. 농약은 또 치면 대기에도 또 중독 그 피해도 주지만 또 녹아서 들어가면 물에도 피해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입니다. 소장님 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첫날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 때 이제 몇 개 부서 예를 들었는데 그중 농업기술센터의 그 예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 지역민들 중에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또 이제 그 현황도 파악해보고 한 결과 이제 일부 소규모 이제 농로 업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농수로 업무, 예, 농업용 관정 업무 등이 저는 몰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이제 건설도시 철도과에 이제 속해 있는 업무로 보고 네, 그 농업인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농업인들께서 그 연령도 이제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시거나 문의를 했을 때 모든 게 그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소장님 말씀 잠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조직 개편은 일단 저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농업인 입장으로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제 농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흙도 묻을 수 있고 농기계도 끌어다닐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이게 우리 상황이 아니고 본청에 가야 된다 했을 때 내가 농업인이라면은 완스톱 서비스가 되면은 내가 편할 텐데 다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보고 또 다시 시청 본청에 와서 업무를 또 봐야 되는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한다니까 좀 농업인 입장에 본다면은 한 군데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 의원도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 테니까 소관부서인 그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필요성을 역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신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를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도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자꾸 전달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은 생명이고 농업은 미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누가 그걸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심스럽게도 청사 이전 문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노학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고 네, 거기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항상 차들이 이제 만차가 되어 있고 네, 또 시내 중심부다 보니까 그 농업인들이 찾아오시기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로 거기를 온다는 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여건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본 의원은 나름대로 이제 대체 부지를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괜히 또 잘못 말씀을 드렸다가 그게 이제 양시 공간에 또 이제 잡음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중앙부서의 그 기관 하나가 또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안은 굳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겠지만은 네, 소장님께서도 그 현재 이런 열악한 그 농업기술센터의 그 입지 여건을 봤을 때
조만간 그게 조속히 이전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장기 과제로 좀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참 고령화돼 가고 있고 농업인들이 그다음에 참 농업인들의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을 봐서도 다른 시군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만 유독하게 이제 부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농업인들이 좀 고령화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 청사를 옮기더라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러한 농기 임대 사업도 하고 교육도 교육장도 참 작아서 상당히 농업인들을 한 번에 5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시키는데 한 100명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된다면야 저희들은 참 좋죠. 농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청사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주차 문제라든지. 예, 항상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같이 아유, 함께. 예. 그리고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좀 위배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부서가 아니고 한 3-4개 부서가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함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